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한국어 팟캐스트 쏙닥복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여름이 완전히 다 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더위는 좀 많이 가시고 날이 꽤 선선해졌습니다. 이 선선해진 것 자체는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밤에는 공기가 더 차갑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기에 요즘 걸리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그냥 추운 날씨에도 감기 걸리기 쉽긴 한데 이렇게 낮에는 좀 따뜻한데 밤에 많이 추워지는 경우 이럴 때 감기에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낮이랑 밤이랑 기온 차이가 크게 날 때 이런 것을 일교차가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교차가 클 때에는 낮에 따뜻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가디건이라든지 이런 좀 얇은 겉옷들을 가방에 챙겨가지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추울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 학생분들 중에는 이미 감기 걸려버리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제 감기 때문에 열이 좀 나가지고 오늘은 수업을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선생님, 좀 연기할게요. 이런 분들도 몇 분 계셨고, 그리고 이제 감기에 걸렸어도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쿨링 패치 같은 거 이마에 붙이시고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 하고 싶어지잖아요. 학생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파서 수업 취소해버리면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저도 열심히 건강관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딱 그 귀신같이 정말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목이 칼칼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유자차 타가지고 따뜻하게 마시면서 요즘 수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감기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감기입니다. 사실 감기라는 게 뭔가 한국적인 거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리고 감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다른 나라들도 다 감기 때문에 고생은 하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이 감기 무엇인지 한 번 더 짚어보고 어떤 식으로 예방하면 좋을지도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우리 감기 안 걸릴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예방법을 지켜서 우리 대비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외국에 계시면 모를까 한국에 왔을 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후반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감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감기 바이러스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리노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리노바이러스는 이틀 정도의 잠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서 3일 정도 이 증상이 제일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좀 증상이 지속되다가 서서히 자연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치유가 되다 보니까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에요. 네, 이 증상이 조금 귀찮기는 하죠. 코에서는 자꾸 콧물이 나오고 또 목에서는 가래가 자꾸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기침이 자꾸 나고 재채기도 엄청 나죠. 아니면 그냥 콧물이 코에 막혀가지고 코가 숨쉬기가 너무 불편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콧물이 자꾸 날 때에는 코를 킁 풀어주곤 하죠.
이 코를 자주 풀다 보면 휴지로 자꾸 코를 문지르게 되니까 코 끝에 피부가 헐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요, 티슈 대신에 휴지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네,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지를 보통 뭐 식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책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외국에서는 이렇게 활용 많이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 티슈 평상시대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에 오신 분들 중에 한국인들은 화장지 많이 쓰니까 나도 그냥 편하게 이 화장지로 코를 풀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화장지가 티슈보다 훨씬 거칠기 때문에 화장지로는 코는 풀지 않는 게 좋아요. 확실히 티슈를 사용하는 게 코가 덜 헐고 좋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그 코편한 티슈라는 제품도 나오더라고요. 티슈 안에 보습 오일 성분 같은 것들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코를 풀 때 이렇게 코를 문지르게 되더라도 많이 코가 헐지 않을 수 있게끔 개발되어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코까지 헐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나온 좀 좋은 그런 티슈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팁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기에 걸려서 고생해 보신 적 많이 있으신가요? 아마 감기에 안 걸려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감기에 많이 덜 걸리는 편인데, 학창 시절, 고등학생 시절 때 특히 감기에 엄청 많이 걸렸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한국이 학구열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늦게까지 공부하는 야간 자율학습, 야자도 맨날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엄청 쌓이고, 그리고 또 학교는 뭐 사무실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작은 책상을 두고 다닥다닥 여러 친구들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감기에 걸리기 쉬운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교복을 입으니까요. 교복은 보온성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치마 자체도 여자들은 다 치마를 거의 무조건 입어야 되는데, 이 치마가 발목까지 오는 긴 게 아니다 보니까 종아리 부분은 너무 추워요. 그리고 정장 같은 느낌의 재질이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또 많이 두껍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온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고 해서 집에서 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심하게 열이 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다들 학교에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미 감기에 걸려서 학교에 나온 친구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전염되기도 쉬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감기에 걸렸다고 쉬는 게 흔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약간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다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왜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장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 주인공이 감기에 걸려서 학교에 못 나오게 되면 그 여자 주인공이 학교 선생님에게 부탁을 받아서 학교 프린트물 같은 거 전달해주고 이런 거 말이죠. 그걸 보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아프다고 감기에 걸렸다고 학교에 안 가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처음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한국인이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공부하고 그리고 일하고 이런 것도
다 나 먹고 살자고, 나 행복하고 건강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아플 때까지 무리해서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이 아플 때에는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국 문화도 좀 너무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요. 감기랑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꽤 다른 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병이 뭔지 짐작이 좀 가시나요? 네, 독감입니다. 독감. 독한 감기의 줄임말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그냥 감기의 일종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꽤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감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러스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리노바이러스가 이 목이나 아니면 코에 있는 상피세포에 침투해서 발병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폐에 바로 침투해서 일어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합병증도 심하게 일어날 수 있고 애초에 그 증상 자체가 훨씬 심합니다. 제가 이 독감을 살면서 딱 한 번 걸려봤거든요. 와, 근데 진짜 감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감기는 보통 이제 걸리면 기침부터 나기 시작하다가 자꾸 기침을 하니까 목도 좀 붓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콧물도 나오고 이렇게 점점 조금 심해지다가 낫는 정도이잖아요. 열이 나더라도 엄청 심하게 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조금 미열 정도? 근데 이 독감은 진짜 바로 그냥 목이 심하게 땡땡 붓더라고요. 그래서 목 안에 있는 이쪽의 벽과 이 반대쪽의 벽이 딱 달라붙어 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냥 목이 부으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목소리가 그냥 쉬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는 일을 못하겠다. 그때 제가 직장 다닐 때였는데 호텔에서 일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호텔은 야간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제 선배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못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와서 그냥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그 선배님이 나중에 얘기해 주셨는데 귀신 장난 전화 이런 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장난 전화인 줄 알고 그냥 깜짝 놀라셨다고. 어쨌든 그 정도로 목이 그냥 바로 맛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열도 훨씬 심하게 오르더라고요. 거의 40도 가까이 막 39도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그 온 관절이 녹아내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관절 사이사이가 너무 저리고 아팠어요. 그래서 진짜 아프고 버티기 힘들고 잠은 절대로 안 오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죽을 것 같은 것인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급차를 이거 불러도 되는 건가? 이게 응급실을 갈 정도로 심각한 건가? 이런 게 고민이 돼가지고 응급실은 차마 못 가고 제가 참고 참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여는 제일 빨리 여는 그 병원에 겨우겨우 걸어서 갔습니다. 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도 제가 걸려봤는데 코로나보다도 이 독감이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감도 진짜 조심하시고 감기도 물론 조심하세요. 독감이든 감기든 어쨌든 간에 걸리면 고생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는 감기 예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기를 예방하려면요,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이 면역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이러스나 균 이런 것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내 몸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면역력이 강하면요, 이런 감기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리지도 않지만 걸린다고 하더라도 좀 더 빨리 이 병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면역력 키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잠 잘 자기, 음식 건강하게 잘 먹기, 스트레스 받지 않기, 운동 잘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간단하지만 쉽지가 않죠. 현대사회에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건강관리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짜잘하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몸 따뜻하게 하기입니다. 이 체온을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이 50%나 증가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본 쓰려고 막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알아낸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암 환자들이 그 체온이 평균적으로 1도 정도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온이 낮을수록 내가 병이랑 싸우는 힘이 확실히 적어지는 거죠.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을 정말 열심히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춥지만 좀 참아볼까가 아니라 좀 추우면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몸을 데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특히 요즘 같은 날 밤에 쌀쌀해질 때 앞에 제가 팟캐스트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가디건 같은 거 꼭 챙겨 나가시고 가벼운 아우터 같은 거 가방에 하나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다른 곳에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기장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한국인들은 이 전기장판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전기장판이 뭐냐면 그냥 블랭킷, 담요인데 덮는 담요가 아니라 까는 요가 있어요. 그 까는 요 안에 열선이 들어있어서 전원을 켜면 이 요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요를 깔아놓고 그 위에 눕고 그 다음에 담요도 덮고 이렇게 잠을 많이 자요. 이 전기장판이 간편하게 체온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기장판을 침대에만 깔아둔 게 아니라 소파에도 깔아두었습니다. 소파용 사이즈가 알맞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책상 앞에 있는 이 작업용 의자, 거기에도 장판 같은 거 하나 깔아놓으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저는 그냥 따뜻한 물 한 잔 옆에 따라 놓고 그거를 수시로 마시는 것도 체온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물 말고도 홍삼 같은 것들도 많이 마십니다. 이 홍삼이 체온을 높여준다고 하고 또 고급 재료이다 보니까 선물할 때에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홍삼은 좀 비싸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생강 같은 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생강과 꿀을 넣어서 생강차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있어요. 그 외에도 도라지라든지 배 같은 거는 체온만 높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기관지에도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특히나 이미 기침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감기에 걸려서 가래가 많이 생기고 할 때에는 이 도라지랑 배가 들어간 차를 많이 마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나 이 배는 배숙이라고 해가지고 뭐 통후추랑 그 다음에 생강, 꿀, 계피 이런 향신료들을 넣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그런 음료로 만들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유자차도 이 가을 겨울처럼 쌀쌀해진 계절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죠. 유자차나 아니면 모가차도 있는데 이런 차들은 비타민 같은 것도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겨울날에 따뜻하게 한번 내려서 마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청결 유지가 있겠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셨을 때에는 무조건 손부터 씻으셔야 됩니다. 아마 다들 이런 거는 코로나 이후로 많이 교육이 돼서 잘 지키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하나 드리면 좋을 습관이 바로 가글입니다. 가글은 가글액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그거 말고 소금물 가글도 굉장히 좋대요. 이 소금이 천연 소독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물 한 컵에다가
소금 8분의 1티스푼 정도를 타가지고 가글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농도 맞추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생리식염수 그냥 사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소 가서 보니까 요런 정제식염분말이라는 것을 판매하더라고요. 갑자기 ASMR? 그래서 이렇게 정제식염분말 같은 거 사셔서 가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 소금 가글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그럴 때에는 일부러 자주 소금 가글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감기 걸렸을 때 이 가글을 해주면 목이 훨씬 편안해지고 감기도 되게 빨리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정말 귀찮더라도 이 가글 한번 꼭 해보세요. 진짜 목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습도 조절입니다. 제가 뭐 감기 때문에 관리한다고 습도 조절을 한 건 아니고 그냥 건조하면 목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습도 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본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습도 조절이 꽤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건조하게 되면요, 코에 있어야 되는 점액질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바이러스나 아니면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코에서 충분히 걸러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감기에 더 취약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모로 감기를 관리해 보려고 해도 그래도 감기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죠? 물론 심각할 때에는 병원에 찾아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좀 병원에 가기 애매하게 약하게 아플 때도 있고 또 바빠서 병원을 찾아가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약국이 제일 편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휴일 지킴이 약국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특히 지도로 찾아보시면은 내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중인지 아닌지가 다 나와 있어서요. 이 휴일이나 아니면 한밤중에 약국을 찾을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봤는데도 약국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요, 상비약을 팔고 있는 편의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상비약을 파는 편의점은요, 이런 로고가 편의점 문 앞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가 붙어 있는 편의점을 찾아가셔서 약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편의점은 아무래도 좀 간단한 상비약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진통제, 그리고 뭐 감기약, 소화제 이 정도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비염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디테일하고 다른 약이 필요하시다면 약국을 꼭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심각할 때에는 확실히 병원을 가시는 게 좋아요. 괜히 아픈데 참아가지고 병 키우지 마시고 이제 좀 많이 아픈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얼른 가서 병원에서 치료 받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병원을 찾기에 가장 편리한 앱은 아무래도 네이버 지도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 들어가시면 가까운 데를 찾을 수가 있고 사진이나 리뷰 등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로 찾아보시면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실 때 내과 혹은 이비인후과로 검색하시면 감기 증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본 쓰면서 검색해 보니까 새삼 요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소금 가글물은 뭐 비싼 그런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 번쯤 좀 루틴처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팟캐스트가 한국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 유지에도 좀 도움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날씨 많이 점점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건강관리 진짜 유의하시고요. 다음 에피소드도 또 흥미롭고 같이 편안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